안녕하세요. 경영학 연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 연구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나서 학기 말에 이제 학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 평가 기준은 평소 20%, 평소 20%는 우리가 퀴즈를 3번 또는 4번 정도 풀이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이 20%, 여러분들이 이제 조를 짜서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제와 발표가 20%, 중간고사가 15%, 학기말고사가 25%, 그렇게 해서 총 100점으로 여러분들의 학기말 학점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한 약 4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 조별로 이렇게 발표 예정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를 발표 예정일 2일 정도 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인 1조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포트는 우리가 배워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하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샘플 과제를, 그 과제 안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업의 사례를 조사해서 과제를 작성하고 발표하게 되는데, 그 어떤 기업을 우리가 분석할 때 어떤 내용으로 분석을 해야 할지를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샘플에 맞춰서 한 기업이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또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어떠한 경영 현안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5월 7일과 6월 25일이 각각 중간고사와 학기말 시험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주간을 제외하고 이제 우리가 10조로 나누면은 그러면 각 매주 한 조씩 발표를 하고 9조와 10조는 6월 18일 날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에는 경영학 이슈, 또 경영학 체계, 그리고 요즘 와서 좀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세계화 시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경영 전략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코닥이 110년 전통의 위대한 기업이었는데 2012년 2월에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저게 WSJ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코닥이 망하게 된 5가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인화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맹신을 코닥 경영진들이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부모가 그때는 아직 그 디지털 사진기기가 많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필름 사진을 찍고 그 필름을 코닥에 가져가서 인화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 인화한 종이 사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코닥은 계속 생각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사진 기기가 그냥 가전제품 상점에서 팔잖아요. 그런데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사진기는 그 사진기 전문점에서 팔았어요. 그 기계 취급을 받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진을 찍는 그 주 고객이 원래 여성이었는데, 여성들이 뭐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 고객이 남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코닥이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닥은 그 수익의 80% 이상을 필름 사업에서 얻었어요. 필름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필름을 찍어서 코닥 인화하는 곳에 갖다 주면 그 종이 사진을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그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것을 결코 접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그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그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닥은 이러한 그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신기술이 이렇게 필름 산업을 대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코닥의 경영진들이 계속 전략 리스크 관리를 잘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회사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위기관리 이슈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텐데, 미국에서 한 도미노 피자 요리 직원들이 그 이제 고객 주문을 받아서 피자를 요리하면서 뭐 샌드위치를 요리하면서 거기에다 침도 뱉고 콧물도 풀고 이런 이물질을 만들어서 샌드위치를 요리하는 그런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유포했습니다. 물론 장난으로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소셜 미디어를 타고 급속히 퍼지고 3일이 되는 때에 MBC, 즉 그 미국 3대 방송의 뉴스에 보도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그 도미노 프랜차이즈의 피자나 뭐 샌드위치 사 먹겠어요? 그래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도미노 피자는 즉각 위기관리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명하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사장이 공개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이 장난 동영상으로 하여금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SNS가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시대에 이런 그 장난 동영상과 같은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 이슈인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통제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어떻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텐데, 우리 강원도 정선에 가면 강원랜드라는 그 카지노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환전을 담당하던 여직원이 말이죠. 무려 67억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개인적으로 이제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는 이 직원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감지가 돼서 67억 원이면 사실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감시 폐쇄 회로를 통해서 이 여직원이 그 정상 과정에서 수표를 훔치는 장면을 이제 증거로 포착을 해서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직원을 신뢰하는 것은 좋지만 내부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로마의 콜로세움인데요. 로마는 그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2000년 전에 그때는 뭐 통신, 교통 이런 것이 아주 불편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큰 국가를 유지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제국주의 시대에 어떤 나라가 전쟁에 진다는 것은 그 국민 전체가 노예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맡은 장수가 승리를 하면 큰 상을 내리지만 또 전쟁에 패하면 그 장수를 참수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에 패한 장수를 물론 그 높은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하지만 이렇게 살려뒀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불러서 그 실패의 경험을 공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요즘 그 현대적인 경영 기법에서는 이것은 손실 데이터 관리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를 해서 과거의 실패 사례를 손실 데이터로 잘 관리하고 있다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실 데이터 관리 이런 걸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은행에 있는 그 경영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가와 보상 제도, 그 다음에 BPS, 비즈니스 플래닝 시스템, 계획, 그 다음에 관리 회계 제도, 그 다음에 FTP는 Financial Transfer Price라고 해서 내부 이전 가격, 그리고 본부 업무 원가 배분 체계, 이런 그 5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운영됨으로 해서 은행은 조직별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있잖아요. 그 은행의 상품별로 또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고객들, 은행이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들이 어떤 고객이 은행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기여도 이런 것들도 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은 결국 어디서 오냐면 이와 같은 5가지 경영관리 체계에서 시스템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대기업이나 은행 같은 곳에 일할 기회가 생기면 그런 곳에서 경영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와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 그리고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속 가능 경영이란 두 가지 요소로가 있어요. 첫째는 지속 가능 개발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그 최신 트렌드에 속해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재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즉,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 개발입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은 일방적인 이윤 추구 행위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해관계자 관계 경영.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누가 있어요? 우선 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임직원이 있고, 고객이 있고, 경쟁사가 있고, 나가서는 그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국가가 있죠. 이들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인데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관계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책임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영 활동이 인테그레이션, 통합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트리플 버튼 라인, 그래서 이 지속 가능 경영은 경제적 균형, 환경적 균형,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기업이 단기 순이익보다는 기업 가치를 증진시키는 기업 가치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차차 알아보겠는데 경영학은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크게 이론, 과학, 그리고 기술, 그리고 경험,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학문이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경영학의 방법론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경영학의 체계에 대한